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DSBA 연구실 소속 석사과정 강영호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Introduction of Reinforcement Learning입니다. 논문 리뷰는 아니고요. 강화학습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기초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강화학습의 전반적인 기초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고요. 강화학습의 자세한 내용은 저희 연구실 유튜브에 2, 3년 전에 CS294 강의 영상들이 올려져 있으니까요. 그 영상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강화학습이 이런 거구나, 이런 연구도 있구나 하고 재밌게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강화학습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고 강화학습의 기초, 기본 요소들,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연구 분야들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학습 소개입니다. 강화학습에 소개하기 앞서서 사실 강화학습뿐 아니라 딥러닝하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이 알파고와 이세돌구단의 바둑 경기일 것입니다. 딥러닝 붐을 일으켰던 사건이기도 했고 딥러닝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급격하게 일어난 것도 이 사건 이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알파고가 강화학습의 한 예시입니다. 영국의 스타트 기업이었고 지금은 구글이 인수한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인데요. 이 알파고의 기본 원리는 강화학습으로 현재 바둑판에서 어떤 수를 취해야 먼 미래의 보상이 최대, 즉 승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학습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처음에는 학습해야 할 경우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바둑의 기보를 학습하였으나 2018년에는 알파고 제로 버전을 발표하면서 기보 없이 스스로 학습해 나가는 인공지능 바둑 기사를 개발하였습니다. 알파고의 등장을 계기로 이제 강학습과 딥러닝을 결합한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강학습에 대한 영상을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유명한 브레이크아웃 벽돌 깨기입니다. 밑에 막대로 움직여서 떨어지는 공을 쳐내고 공을 통해 벽돌을 깨는 단순한 게임입니다. 이제 컴퓨터한테 이제 저런 게임 환경만 주어주고 너 알아서 해봐 라고 하는 겁니다. 초반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공을 계속 받아치지 못하다가 이제 우연히 공을 받아치고 점수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을 받아쳐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렇게 몇 번의 학습을 거치게 되면 이제 컴퓨터는 공을 잘 받아내게 되고 보시면은 네, 이렇게 한쪽 구석만 파고들어 위에 벽돌을 연속적으로 깨게 되면 점수를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영상을 보겠습니다. 강학습이 자율주행, 로봇 제어 등에도 많이 사용되는데요. 보시면은 처음에는 로봇이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습을 통해 제대로 걷는 법을 이제 터득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렇게 잘 걷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심지어 로봇이 앞으로 가고 있을 때 이 앞에서 밀어도 넘어지지 않고 제대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옆에서 밀어도 옆으로 쓰러지지 않고 걸을 수 있게 됩니다. 강화학습이 사용되는 분야들입니다. 강화학습은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데요.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게임과 로봇 제어에도 사용이 되며 이제 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계신 컴퓨터 비전과 NLP에서도 강화학습이 적용될 수 있고 헬스케어, 에너지, 교통 등등 이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화학습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einforcement, 강화라는 것은 위키백과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생물이 어떤 자극에 반응해 미래의 행동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즉, 어떤 자극이나 경험에 의해서 학습하고 학습된 경험 지식이 후의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강학습은 이 강화라는 행동 심리학에서 영감을 받아서 컴퓨터가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여 일련의 결정을 내리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의미합니다. 강학습이 시행착오를 통해 학습한다고 하였는데
어떤 환경에서 어떤 시행착오를 겪어 어떻게 학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학습의 주요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주로 강학습은 게임과 같아서 게임을 예시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한 게임을 예시로 설명하겠습니다. 슈퍼마리오라는 게임을 통해서 이제 강학습의 기본 요소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바이러먼트입니다. 강학습은 주어진 환경에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슈퍼마리오라는 게임 자체가 환경이 될 것입니다. 뒤에 나올 에이전트를 제외한 모든 요소를 이제 환경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에이전트가 취할 수 있는 행동, 그에 따른 보상, 게임의 모든 규칙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은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는 강학습의 주인공이자 주체입니다. 학습하는 대상이며 동시에 인바이러먼트에서 액션을 취하는 개체를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슈퍼마리오라는 게임에서 우리의 주인공 마리오가 에이전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스테이트입니다. 스테이트는 현재 시점에서 상황이 어떤지 나타내는 값의 집합입니다. 마리오가 어느 위치에 있고 적이 어디에 있고 벽돌이 어디에 있는지 등등 모든 것을 의미하며 가능한 모든 상태의 집합을 스테이트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에이전트는 인바이러먼트를 통해 스테이트 정보를 받고 그 정보를 따라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액션은 에이전트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를 의미를 하고 가능한 모든 액션의 집합을 액션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렇게 에이전트가 액션을 취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인바이러먼트부터 리워드, 보상을 받고 액션으로 인해 바뀐 스테이트 정보를 전달받아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는 순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강학습의 기본적인 문제 정의는 Sequential Decision Making Problems, 순차적 의사결정입니다. 즉, 한 번에 하나의 의사결정을 선택하는 문제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한 스테이트 정보를 받으면 한 액션을 취하고 그로 인해 바뀐 스테이트 정보를 받으면 다음 액션을 취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강화학습의 궁극적인 목표는 최대한 보상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맥시마이즈 리워드가 아니라 맥시마이즈 익스펙티드 리턴입니다. 리워드는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바로 받는 보상이고 리턴은 게임이 끝났을 때까지 받게 될 모든 리워드의 합입니다. 게임에서 봤을 때 지금 당장에 큰 리워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이 게임이 끝났을 때 최고 점수를 받는 게 중요하듯이 강화학습에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끝날 때까지 받게 될 리워드들의 합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마지막에 받게 될 최종 점수가 최대가 되도록 액션을 취하는 것이 강화학습의 목표인데 마지막에 받게 될 최종 점수를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expectation, 기대값을 이용하여 기대 보상, 리턴을 예측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액션을 취해야 마지막에 점수가 최대가 되더라. 이렇게 예상하여 그 액션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화학습의 간단한 예시를 보기 위해 그리드 월드를 이용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격자로 된 세상이라고 해서 그리드 월드라고 합니다. 일행 1열에 마리오가 있고 일행 4열에 코인이 있습니다. 마리오가 어딘가로 이동해서 코인을 먹으면 게임이 끝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마리오가 처음에 위치한 스테이트를 이니셜 스테이트라고 하고 마지막에 코인을 먹어서 게임이 끝난 상태를 터미널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니셜 스테이트부터 터미널 스테이트까지 일련의 과정을 에피소드라고 합니다. 마리오가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는 그리드 액션이라는 것을 할 것인데요. 그리드 메소드는 최적화를 구하는 데 사용되는 근사적인 방법인데 현재 순간에서 최적이라고 생각하는 액션을 취하면 그게 결국 가장 좋은 해답, 즉 여기서는 가장 많은 리턴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Q밸류는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리턴의 값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월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보겠습니다. 마리오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은 상하 좌우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 스테이트에서 상하 좌우로 표현하기 위해서 네 방향으로 나눠줬습니다. 일단은 상하 좌우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은 모두 같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어떤 액션을 했을 때 미래에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리턴의 값을 Q밸류라고 하는데요. 즉, 지금 당장 어떤 액션을 했을 때 이게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끼쳐 최종적으로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큐밸류가 0입니다. 이제 그리디 액션을 해야 하는데 모두가 0일 때는 랜덤하게 액션을 취해줍니다. 우연히 아래로 내려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모든 큐밸류가 0이어서 랜덤으로 액션을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우연히 이 경로로 움직이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랜덤하게 위로 올라갔다고 가정을 하면 코인 한 개를 먹고 리워드 1을 받게 됩니다. 큐밸류는 밸류 이터레이션이라는 것을 통해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일단 자세한 건 뒤에서 설명을 하고 큐밸류는 행동에 의해 즉각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밑에 스테이트에서 위로 가는 큐밸류가 1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이제 게임 한 판 첫 번째 에피소드가 종료되었습니다. 다시 이니셜 스테이트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에피소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연히 이쪽 길로 간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번 스테이트에서 큐밸류가 1인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전 스테이트에서의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큐밸류에 대해 1을 업데이트 해줍니다.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면은 이 한 패스에 대해서 큐밸류가 1로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한 가지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오른쪽으로 직진하는 것이 가장 빠른 루트인 것을 알 수 있지만 현재 이 상태에서는 이제 컴퓨터는 이를 알지 못합니다. 이 상태에서 그리드 액션을 취하게 되면 이 루트만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는 그리드 액션을 따르지 않고 더 좋은 루트를 찾기 위해서 익스플로레이션, 탐험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사용된 것이 입실론 그리드 액션입니다. 여기서 입실론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입실론 확률로 랜덤하게 액션하거나 1-입실론 확률로 그리드 액션을 취합니다.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원래 그리드 액션에 따르면 아래로 이동을 해야 하지만 입실론 확률에 의해 랜덤하게 오른쪽으로 이동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루트를 따라 이동하면은 1행 3열의 오른쪽 이동에 대해 이제 1이 업데이트 될 겁니다. 이를 반복하다 보니 저 새로운 패스를 찾았다고 가정을 하면 아까 패스보다 더 짧은 거리의 패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연하게 이 루트로 이동했다고 하면 그리고 여기서 4행 4열에 코인보다 리워드가 더 높은 숨겨진 피치공주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코인으로 가는 것보다 더 좋은 패스를 찾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익스플로레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패스, 더 효율적인 패스를 찾거나 더 높은 리워드를 찾아가는 패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짐작가시겠지만 익스플로레이션을 한다고 꼭 이 패스를 찾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학습에 방해가 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익스플로레이션과 그리드 액션을 따르는 익스플로이테이션 둘의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습 초반에는 최대한 많은 탐험을 해서 많은 경우의 수를 만나보고 학습 후반에는 학습한 대로 잘 따라가게끔 DK 입실론 그리드 방법을 사용합니다. 피치공주를 만났던 경우를 제외를 하고 두 가지 패스만 안다고 가정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A 패스가 더 짧고 좋은 패스임을 알 수 있지만 이 컴퓨터는 알지 못합니다. 이니셜 스테이트를 보았을 때 큐밸류가 아래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1이기 때문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디스카운트 팩터를 사용합니다. 리워드를 1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0에서 1 사이의 감마라는 값을 이용해서 감쇄되면서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큐밸류는 1, 감마, 감마 제곱, 아래로 이동하는 큐밸류는 1, 감마, 감마 제곱, 감마 세제곱, 감마 4제곱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값이 아래로 이동하는 값보다 더 크기 때문에 위의 패스가 더 좋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디스카운트 팩터를 사용한 이유가 몇 가지 더 있는데요. 먼저 현재의 리워드를 더 중요시할 건지 미래 리워드를 더 중요시할 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강학습의 목표는 최종 점수를 최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시는 간단해서 괜찮지만 실제 경우는 미래에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대값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점수를 더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했다가 미래의 그 기대값만큼 보상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경우는 현재 리워드를 더 중요시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당장 100만 원을 받는 경우랑 10년 뒤에 1억을 받는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너무 급한 경우 지금 당장 100만 원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보통은 10년 뒤에 1억을 받겠다고 하겠죠. 근데 이제 10년 뒤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릅니다. 약속한 사람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파산해서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트레이드 오프로 현재와 미래의 리워드의 중요도를 적절히 가져가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수학적 편리성을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강학습은 이처럼 터미널 스테이트가 존재하는 에피소딕 태스크도 있고 끝없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을 학습하는 컨티뉴어스 태스크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리워드를 더하다 보면 무한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렴성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디스카운트 팩터를 사용하여 수학적 편리성을 가져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Q밸류를 업데이트할 때 이후 스테이트의 밸류에 감마를 곱하는 것으로 그대로 가져왔었는데 알파라는 값을 사용하여 지금까지 알고 있던 정보와 방금 새로 겪은 경험을 얻은 정보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 즉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받아들일 건지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1-알파 그 다음에 오는 Q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정보, 알파 다음에 오는 정보가 이제 새로 알게 된 정보입니다. 이 식은 딥러닝의 Q밸류를 업데이트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인 Q러닝인데요. 식이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드 월드를 이용해서 간단한 강학습 예시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강학습의 기초들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적인 접근을 위해서 노테이션을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S는 스테이트, A는 액션을 나타냅니다. 파이는 폴리시, 정책입니다. 주어진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선택할지 정해주는 함수이고 R은 리워드였는데 GT는 리턴으로 T시점 이후로 얻는 리워드의 합입니다. VPyS는 스테이트 밸류 펑션, 상태 가치 함수이고 QPySA, 액션 밸류 펑션, 액션 가치 함수인데 이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스테이트 밸류 펑션은 현재 스테이트 이후로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리턴의 기대값이고요. 액션 밸류 펑션은 현재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리턴의 기대값입니다. 뮤파이S는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 특정 스테이트가 등장할 확률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XS는 스테이트 S의 피처 벡터를 의미합니다. 이제 강화학습을 설명하기 위한 수학적 접근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학습의 Sequential Decision Making Problem은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 MDP라고 불리는 것에 의해 좀 더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MDP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마코브 프로세스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스테이트들이 정의가 되어 있고 그 스테이트에서 다른 스테이트로 넘어가는 확률이 존재합니다. 이를 전이 확률, 트랜지션 프로버비리티라고 합니다. S0에서 시작한다면 S1으로의 트랜지션 프로버비리티는 40%, S2로 넘어갈 확률은 60%입니다. S2로 넘어간 상태에서 그 다음 S3로 넘어가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S3로 넘어가는 트랜지션 프로버비리티는 70%입니다. 하지만 S2에 이미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S3로 넘어갈 확률에 S0에서 S2로 넘어갈 확률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미 상태가 넘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마코브 프로퍼티는 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 상태들과 현재 상태가 주어졌을 때 미래 상태는 과거 상태와는 독립적으로 현재 상태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 식과 같이 주어졌을 때 이 뒤의 상태들은 무시해도 된다라는 건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S1부터 ST까지 주어졌을 때 ST 플러스 1이 등장할 확률은 결국에는 이 S1부터 ST-1까지의 스테이트는 무시해도 상관없다. 따라서 ST가 주어졌을 때 ST 플러스 1이 등장할 확률만 알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마코브 리워드 프로세스입니다. 리워드랑 리턴을 다시 보면은 이 식들과 같습니다. 리워드는 어떤 스테이트에 도달했을 때 그때 받게 되는 보상으로 여기서도 익스펙테이션입니다. 리턴은 그때부터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 미래에 받을 총 리워드, 여기서는 디스카운트된 리워드의 합입니다. 밑에 프로세스를 보면은 S0에서 S2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S2에서 받을 리워드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서 리턴은 예를 들어서 S2, S3, S4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 라고 예상되면은 이 값들이 디스카운트된 값들의 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 MDP입니다. 여기서의 트랜지션 프로버티는 앞에서 봤던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앞에서는 현재 스테이트에서 다음 스테이트로 넘어갈 확률이었는데 여기서는 액션이라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현재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다음 스테이트로 넘어갈 확률, 이게 트랜지션 프로버티가 됩니다. 폴리시 펑션 정책 함수는 현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할 확률입니다. 앞과 동일하게 리워드 리턴 펑션인데 리워드는 아까와 다르게 액션이라는 조건이 들어갔습니다. 아래 프로세스를 보시면 S0에서 S2로 이동하는 액션을 취했다라고 했을 때 리워드는 마이너스 1입니다. 오히려 점수가 깎이는데 S2에서 만약에 A1이라는 액션을 취했다고 했을 때 플러스 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S2로 이동했을 때 리워드는 마이너스 1이지만 S2로 이동함에 따라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리턴 값은 클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턴이 크게 행동하는 정책이 이제 옵티멀 폴리시입니다. 결국 강화학습의 오브젝티브는 익스펙티드 리턴을 최대화하는 옵티멀 폴리시를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럼 그 오브젝티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 프레딕션으로 각 스테이트 밸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즉 스테이트 밸류는 현재 스테이트 S 이후로 폴리시 파일을 따라 에피소드를 진행했을 때 얻게 되는 리턴의 기대값이라고 했잖아요. 그 스테이트 밸류를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가 프레딕션 문제이고 그 스테이트 밸류가 최대가 되게 행동하는 정책, 옵티멀 폴리시를 찾는 것이 컨트롤 문제라고 합니다. 프레딕션을 하기 위해 가치를 평가하는 밸류 펑션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밸류 펑션은 스테이트 밸류 펑션과 액션 밸류 펑션 두 가지가 있으며 원래 기본적인 식은 여기 나타나 있는 이 식들과 같습니다. 스테이트 밸류는 현재 스테이트에서 최종적으로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리턴의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식을 보면은 스테이트 S가 주어졌을 때 리턴의 기대값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액션 밸류는 현재 스테이트에서 어떤 행동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리턴의 값입니다. 식을 보면은 스테이트 S와 액션 A가 주어졌을 때의 리턴의 기대값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리턴을 아래 식들과 같이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아래 식들을 보면은 결국 이 값은 감마를 곱하고 st 플러스 1 시점에서의 밸류 펑션과 결국 같게 됩니다. 이를 벨만 이퀴션을 통해서 이제 세 번째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밸류 펑션을 이터레이티브 포뮬레이션, 재계함수로 나타낸 것을 의미합니다. 스테이트 밸류 펑션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은 지금부터 기대되는 리턴의 값이나 현재의 리워드 값과 그 다음 스테이트로부터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리턴의 값에 디스카운트 시킨 값을 더한 것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식을 보면 expectation summation으로 변환합니다. 스테이트 밸류 펑션을 보면은 결국 현재 스테이트에서 모든 액션의 밸류와 이제 각각의 액션을 취할 확률을 곱해서 더해준 것이 스테이트에 대한 expectation 리턴이 되고 액션 밸류 펑션은 한 액션을 통해 다른 스테이트로 이동할 트랜지션 프로버티와 이동된 스테이트의 스테이트 밸류 펑션을 곱한 것을 서메이션 해준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트 밸류 펑션에 액션 밸류 펑션이 들어갔고 액션 밸류 펑션에 스테이트 밸류 펑션이 들어갔죠. 이를 각각 치환해주면 마지막 식처럼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식의 형태가 다양한지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프레딕션과 컨트롤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터레이션으로 이밸류에이션과 임프루먼트가 사용됩니다. 이밸류에이션은 폴리시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밸류 펑션을 정확하게 학습하는 것이고 임프루먼트는 밸류 펑션을 고정한 상태에서 최적의 폴리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밸류에이션과 임프루먼트를 계속 반복해서 학습하면은 옵티멀 밸류 펑션과 옵티멀 폴리시를 찾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게 강학습의 큰 갈래입니다. 모델 프리, 모델 베이스로 나뉘고 또 모델 프리는 폴리시 옵티마이제이션, Q러닝 이렇게 나뉘고 하는데 이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프리뷰를 보자면 앞서 봤던 MDP,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를 알 때와 모를 때로 문제를 나눠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트랜지션 프로버티와 리워드에 대해
미리 알 때와 모를 때로 나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업데이트 주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세 번째는 학습하는 폴리시랑 행동하는 폴리시의 차이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게 되고요. 네 번째는 폴리시를 구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봤던 밸류 펑션의 포뮬레이션이 여러 개였습니다. 처음에 expectation을 풀이된 식은 이제 오른쪽과 같고요. summation을 풀이된 식은 이제 왼쪽과 같습니다. 근데 이제 summation을 풀이된 식은 계산하기 위해서 RSA와 PS, S, apostrophe A를 알아야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각 상태에서 액션을 선택하면 얻게 될 보상과 각 상태에서 액션을 선택하면 다음 상태가 어디가 될지에 관한 이제 확률 분포를 미리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제 알파고의 예시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바둑의 기본을 미리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모델 베이스가 될 거고요. 또는 그런 이제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든다라고 해서 모델 베이스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모델 프리는 이러한 이제 시뮬레이션이나 모델이 존재하지 않고 단지 경험을 통해서 익스펙테이션 하는 게 모델 프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델 또는 시뮬레이션을 하나 만들어서 리워드랑 프로바빌티를 미리 알 수 있다라고 하면 모델 베이스가 되고요.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익스펙테이션 하는 것을 모델 프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모델 프리가 더 어려운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오히려 인바이러먼트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을수록 그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렵고요. 모델이 잘못 예측하는 경우 오히려 더 크게 성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델 프리처럼 아는 것이 더 적을 때 오히려 간단한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델 베이스드의 모델이 잘 예측하고 그 정보를 잘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모델 베이스가 더 좋은 성능을 낼 것입니다. 맨 처음에 소개드렸던 알파고가 모델 베이스이고 강학습에서 유명한 DQN이 모델 프리 방법입니다. 다음은 업데이트 주기입니다. 몬테칼로 메소드와 템포럴 디퍼런스 러닝이 있습니다. 몬테칼로 메소드는 일반적으로 반복된 무작위 추출을 이용하여 함수의 값을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부르는 용어입니다. 강학습에서 몬테칼로 메소드는 시작해서 터미널 스테이트를 만날 때까지, 즉 한 에피소드가 끝나면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밑에 이 식을 보게 되면 현재 스테이트 밸류 펑션의 실제 에피소드가 끝나고의 리턴의 값의 차이를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Temporal Difference Learning은 줄여서 TD라고 하는데 몬테칼로 메소드에서는 반드시 종료하는 MDP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종료 조건이 없는 MDP가 많고요. 따라서 TD를 통해 종료하지 않는 MDP에서도 학습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왜 Temporal Difference라고 하냐면은 한 스텝의 차이를 계산해서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시간차를 없앤다라고 해서 Temporal Difference라고 합니다. 여기 밑에 식을 보시면 새로 받은 리워드의 값과 그 다음 스테이트에서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스테이트 밸류 값을 디스카운트 해준 것의 합이 이제 타겟이 되고 현재 스테이트에 대한 스테이트 밸류 펑션을 빼준 값을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Q 펑션, 액션 밸류 펑션도 이 두 가지와 동일하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왼쪽 그래프가 몬테칼로 메소드를 사용한 경우, 오른쪽 그래프가 템포럴 디퍼런스 러닝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몬테칼로 메소드를 사용한 경우의 그래프를 보시면 끝까지 진행을 하고 최종 밸류를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 업데이트를 한 경우이고 TD 같은 경우는 바로 뒤에 있는 리워드만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는 것입니다. 이 TD 러닝을 계속해서 무한히 반복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완전한 밸류 펑션을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몬테칼로 메소드랑 TD에는 장단점이 존재를 하는데요. 몬테칼로 같은 경우는 많은 샘플의 기대치를 구하기 때문에 언바이어스드한 대신 에피소드가 짧게 끝날지 오래 걸릴지는 알 수가 없고 그러면 리턴의 값의 크기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게 됩니다. 따라서 베리언스가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TD의 경우는 한 샘플만 보고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베리언스가 작고 대신에 현재의 추측값을 다음 스텝의 추측값으로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바이어스드합니다. 이를 적절히 조절한 n스텝 TD라는 것도 있습니다. 한 번 스텝을 밟고 업데이트했던 TD 대신에 n번만큼 스텝을 밟고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n번이 무수히 많아지면 몬테칼로가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학습하는 폴리시와 행동하는 폴리시가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 on 폴리시와 off 폴리시로 나뉘게 됩니다. 보시면은 타겟 폴리시와 비헤비어 폴리시가 같냐 다르냐로 나뉘게 되는데요.
타겟 폴리시는 강화하고자 하는 목표가 되는 정책, 학습의 대상이 되는 정책이고, 비헤이비어 폴리시는 실제로 경험을 쌓고 있는 정책을 말합니다.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보통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경우를 예로 드는 것 같아서 저도 동일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마리오랑 마리오가 게임하는 것을 관전하고 있는 루이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마리오가 게임을 하면서 겪은 경험으로 마리오는 게임 실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플레이하면 지는구나, 이렇게 플레이하면 이길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황인 마리오가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루이지가 보고 있다라고 했을 때 마리오의 게임 플레이를 보고 루이지의 게임 실력이 향상될 수도 있다고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마리오가 플레이하는 것을 보고 이 상황에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저 플레이는 따라해야겠다라고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온폴리시의 경우는 마리오가 직접 게임하는 직접 경험이 될 수 있고, 오프 폴리시는 루이지의 간접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식으로 적어 놓은 것들이 각각 온폴리시와 오프 폴리시의 예입니다. 온폴리시의 경우 살사라는 것인데요. 이제 업데이트를 위해 스테이트 ST, 액션 AT, 리워드 RT, 그 다음 스테이트 ST 플러스 1, 다음 액션 AT 플러스 1이 필요해서 SARSA, 살사라고 부르는 방법이고요. 오프 폴리시의 경우 유명한 큐러닝 방법으로 행동은 큐 펑션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학습하는 방법은 스테이트 ST 플러스 1에서 큐 밸류가 가장 높은 액션을 선택해서 취하는 방법입니다. 밑에 그리드 월드를 통해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부분이 절벽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로 가면 감점 마이너스 100을 받게 됩니다. 온폴리시의 경우는 밑으로 내려가면 큐 밸류가 마이너스 100씩 여기 아래에 채워지겠죠? 그 다음 여기서 큐 값은 기대값입니다. 그 다음 스테이트의 액션들의 기대값이기 때문에 정확히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100 때문에 음수가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99 이렇게 큐 값을 업데이트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에피소드에서 에이전트는 이 패스를 무조건 피하게 됩니다. 여기로 가면 죽을 확률이 크니까요. 대신에 큐러닝은 조금 다릅니다. 타겟 폴리시는 최저값, 맥스 값이고 비헤이비어 폴리시는 Q의 기대값에 입실론 그리드 액션을 취합니다. 밑에 그리드 월드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100이어도 다음 스테이트에서의 맥스 Q는 0이기 때문에 0으로 업데이트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오프 폴리시가 더 좋은 패스를 찾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살사도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학습을 하다 보면 이 좋은 패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특징을 보면 이 살사 같은 경우는 타겟과 비헤이비어 폴리시가 같기 때문에 구현이 간단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유용한 패스를 좀 피하고 더 안전한 패스를 찾는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이제 큐러닝 같은 경우는 과거의 경험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제 조건 자체가 두 폴리시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루이지가 관전하고 있는 사람이 마리오가 아니라 와리오로 바뀌어도 루이지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마리오의 플레이를 다시 본다 해도 학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온폴리시는 마리오가 업데이트가 되어서 와리오가 되었다고 하면은 타겟 폴리시는 와리오가 되었는데 비헤이비어 폴리시는 마리오가 되기 때문에 둘의 폴리시가 달라지기 때문에 온폴리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경험을 사용하지 못하고 새로 업데이트된 폴리시를 따라서 학습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직접 세운 좋은 폴리시와 이미 학습이 잘 된 다른 에이전트의 폴리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폴리시는 마리오가 실제로 플레이하면서 마리오가 학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프 폴리시는 루이지가 관전을 하면서 학습하고 있는 플레이는 다른 사람이 하니까 더 좋은 폴리시를 찾아주는, 예를 들어 페이커의 플레이를 봐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1대다, 다대다 학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은 지금까지는 루이지 혼자서 관전을 하면서 학습했었지만 마리오가 플레이하는데 루이지뿐만 아니라 와리오가 와도 데이지가 와도 여러 명이 붙어서 학습을 해도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밸류 펑션을 학습해서 밸류를 최대화하는 액션을 취하는 밸류 베이스드랑 옵티멀 폴리시를 학습해서 그 폴리시를 따르는 액션을 취하자는 폴리시 베이스가 있습니다. 앞서 봤던 것들은 대부분 밸류 베이스드로 가치를 학습을 한 다음에 가장 밸류를 최대화하는 액션을 취하는 방법들이었는데,
결국 여기서 폴리시는 argmax v 또는 q가 될 겁니다. 그게 아니라 스테이트가 주어졌을 때 이 행동을 해야 한다를 학습하자. 근데 확률적으로 라는 게 폴리시 베이스드입니다. 예를 들면 가위바위보를 들 수 있는데 가위바위보의 경우 이길 수 있는 최적의 폴리시가 가위다 라고 이제 디터미스틱하게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위바위보의 경우는 그냥 3분의 1의 확률로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를 확률적으로 내는 게 옵티멀 폴리시가 될 겁니다. 이제 밸류 베이스는 구현이 간단하고 디터미스틱하다는 특징이 있고 폴리시 베이스는 액션이 여러 개 또는 연속적인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밸류 베이스는 결국 Q값을 구해서 하나를 골라야 하기 때문에 이산적이고 액션이 늘어날수록 액션 스펙스가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폴리시 베이스는 이산적이지 않고 연속적이기 때문에 하이 디미셔널 컨티니어스 액션 스페이스에서도 학습이 가능하게 됩니다. 폴리시 그레디언트 메서드는 앞서 설명드린 폴리시 베이스드 모델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업데이트하는 방법입니다. 이 폴리시 그레디언트 에스티메이터를 계산하고 이를 그레디언트 어센트 알고리즘을 이용합니다. 먼저 폴리시 베이스드 모델의 평가함수 리워드 펑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폴리시를 따라 진행했을 때의 스테이트 밸류, 즉 첫 시작부터 폴리시를 따라 에피소드가 끝났을 때까지 받게 될 리턴의 값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게임들은 시작 상태가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일반화하고 싶다면 상태가 S0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매번 다른 상태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시작 상태 S의 확률 분포 DS가 정의가 돼 있어야 됩니다. 즉 어떤 상태 S에서 시작한 확률을 DS라고 하면은 오른쪽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모든 상태 S에 대하여 해당 상태에서 출발했을 때 얻을 가치를 해당 상태에서 출발 확률과 곱하여 가중합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폴리시에 대해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목적은 세타를 수정해서 J세타를 최대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다음으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원스텝 TD, 즉 한 스텝만 진행하고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경우는 J세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직접적으로 폴리시 펑션이 등장을 하고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모든 액션 A에 대해서 A를 선택할 확률과 그때 발생하는 보상을 곱해서 더해준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그레디언트에 대한 식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 세타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있고 세타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안에 사실 폴리시 뿐입니다. 따라서 델 세타가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식을 보면은 파이 세타분의 파이 세타가 곱해졌습니다. 이는 사실 1과 같으니 아무런 조건 없이 추가가 될 수 있고 이는 그 다음 연산을 위해서 추가되었습니다. 네 번째 식을 보면은 이 파이 세타가 델 세타 파이 세타 밑으로 분모로 옮겨졌습니다. 이는 결국 로그 파이 세타를 세타에 대해 미분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식으로 변형이 되었는가 하면은 결국에 두 번째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폴리시에 대한 로그 펑션이라고 정의가 될 수 있고 모든 액션에 대한 폴리시 곱하기 로그 폴리시는 결국 로그 폴리시의 기대값이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식과 같이 로그 파이 세타 곱하기 리워드로 표현이 될 수 있고 이것을 몬테카를로, 즉 첫 스테이트부터 에피소드 끝까지 진행하고 업데이트하는 경우는 그레디언트를 리워드 대신 액션 밸류 펑션 Q를 곱한 것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폴리시 베이스드를 계산하는 폴리시 그레디언트 메서드였습니다. 지금까지 강학습에 대한 여러 갈래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강학습은 크게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래의 액션을 알 수 있는 모델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로 모델 프리와 모델 베이스드로 나뉘게 되고요. 모델 프리만 자세히 보자면 폴리시 베이스드, 밸류 베이스드로 나뉘게 됩니다. 그 밑에는 관련된 방법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강학습 기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강학습에서 연구되고 있는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멀티 에이전트입니다. 여태까지는 싱글 에이전트만 다뤘는데 현실은 사실 멀티 에이전트로 다뤄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대화 AI, 대규모 공장 로봇 등 하나의 싱글 에이전트가 아닌 여러 에이전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작동을 해야 합니다.
예시 영상입니다. 오픈 AI에서 공개한 영상인데요. 파란 캐릭터들이 빨간 캐릭터들로부터 숨는 것이 목표이고, 빨간 캐릭터들은 파란 캐릭터를 찾는 숨바꼭질 게임입니다. 보시면은 파란 캐릭터들이 협동해서 문을 막는 등 빨간 캐릭터들로부터 숨고 있고, 빨간 캐릭터들도 협동해서 경사를 놓아서 벽을 넘어가는 등 서로 협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플래닝입니다. 이 예시는 모델 베이스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모델로부터 미리 리워드와 트랜지션 프로버티를 알고 있어서 미래 상황을 알고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다음과 같이 현 상황에서 어떤 플로우로 자신이 움직여야 하는지 미리 계산을 해보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 다음은 메타러닝입니다. 기존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인데요. 다음과 같이 이전 슈퍼마리오 게임을 통해 학습을 하고 기존에 학습하지 않았던 마리오 게임을 잘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이디드 RL입니다. 지금까지 봤던 방법들은 하나의 목표, 즉 리턴을 최대화한다가 목표였는데 여러 목표를 정의를 해주고 목표를 바꿔가면서 명령을 내리면 그에 따라 행동하게 하는 것이 가이디드 RL입니다. 다음과 같이 움직이는 속도를 중요시할 건지 에너지를 절약을 하는 것을 중요시할 건지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가 에너지를 중시하는 거고 뒤로 갈수록 속도를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X축의 속도를 중요시할 건지 Y축의 속도를 중요시할 건지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화학습 기초와 연구 분야들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